다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하고 말이죠. 남들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고 꽤 괜찮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부장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들은 모두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끝없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저는 김성배, 올해 60입니다. 5년 전 딸의 유학을 돕겠다며 아내가 함께 미국으로 떠난 후 저는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퇴근 후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일 수 있었고 주말엔 좋아하는 등산이나 낚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곧 저를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은 점점 더 무덤처럼 변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어라고 외쳐도 대답하는 목소리가 없었고 불을 켜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사람도 없었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도 옆자리는 언제나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외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통화를 할 때면 제 안의 외로움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딸의 학업과 적응을 돕고 있는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괜찮은 척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다 보니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웠고 회사에 나가도 집중할 수 없었죠. 주변 동료들은 정년을 앞두고 느긋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프라이빗 컨시어지라는 광고였습니다. 가사 도우미, 식사 준비, 심지어는 말동무까지 되어준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제가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괜히 창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전화 버튼을 눌렀고 며칠 후 낯선 여인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인, 내 삶에 스며들다. 문 앞에서 만난 여인의 이름은 윤지연. 그녀는 자신을 프라이빗 컨시어지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녀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죠.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사모님이 외국에 나가 계시다고 들었어요. 식사 준비나 청소, 이런저런 것들을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 텐데 힘내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오후에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제게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차려준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누군가의 정성이었고 그 정성은 메마른 제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저랑 같이 식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먹는 게 너무 쓸쓸해서요. 그럼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 기분 잘 알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나 시시콜콜한 날씨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몇 년 전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과 병원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항상 혼자라는 생각에 많이 울었죠. 사장님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나만 이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지연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 삶에 대한 회의감을 털어놓을 때마다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세요. 분명 따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위험한 경계선, 흔들리는 마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지연 씨는 원래 일하는 시간 외에도 더 오래 머물렀고 저는 그런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차가운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죠.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저도요. 이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위험한 경계선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 제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죄책감을 넘어선 일종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내와 딸이 떠난 후로 정말 모든 게 힘들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남자고 외로움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모든 걸 참아내시느라. 저도 사별하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몸과 마음이 모두 공허해지는 느낌.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고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나누며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 씨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심장,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종류의 도움이에요.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아니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죠. 이성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 씨,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알아요. 위험한 일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여기엔 사장님 혼자예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진심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따뜻함을 찾았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어깨와 등을 감쌀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 씨가 집에 오는 시간은 더욱 길어졌고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가 있었고 퇴근 후에는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은 차가운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공간이었죠. 예고된 이별 그리고 마지막 밤. 하지만 행복에는 항상 끝이 있는 법.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연 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딸이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으니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순간이었죠.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지연 씨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에는 혼자 사셨잖아요. 다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위한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조용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고 마지막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부인이 돌아오시면 잘 지내세요.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지연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어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녀는 아침 일찍 조용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고마웠어요. 가장 외로웠던 시간에 당신이 있어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공항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연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깊숙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와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가장의 역할로 돌아가 가정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지연 씨가 제게 준 사랑과 위로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록 끝은 이별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웃음소리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제가 정말 맞는 선택을 한 걸까요?